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일주일 만에 또 리뷰 한 편 해보도록 하죠. 이번 주 좀 바빠가지고 영화를 많이 못 봤습니다. 일단 그 이번 주에 개봉한 작품 중에서 전 이 작품이 재밌어 보여가지고 봤는데 역시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나름대로 재밌는 작품이었어요. 완성도 뭐 작품성 무슨 예술성 이런 건 일단 손 떼놓고 지금 피곤한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그런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영화는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은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스플래터 무비 또는 슬래셔 무비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인데 나름 뭐라고 할까요? 봉합을 잘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잘했다고 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좀 싫어할 만한 요소들, 그러니까 뭐 팬들은 다르겠지만 일부 관객들, 대중적인 관객들이 봤을 때는 좀 싫어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제거한 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좀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섬 가이즈는 그 원작이 있습니다. 터커 앤 데일 버스 이블이라는 캐나다 영화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로튼 토마토 지수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장르 팬들한테 상당히 많은 평가를 받았고 시체스 영화제라고 이제 우리 장르 영화 영화제로 유명한 스페인의 시체스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름 뭐 영화 소개 프로 소개도 됐지만 그렇게 마주 대중적으로 이 장르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 만한 국내에서 인기가 있을 만한 장르는 아니라서 이렇게 막 대규모의 흥행을 하거나 이런 작품은 전혀 아니었고요. 소소히 알려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지금 이제 이 작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문가 별점을 보면 찝찝하게 보이는 스플래터의 맛과 웃음이라고 하는데 일단 스플래터라고 하는 장르는 일단 그 호러 장르에 속하는데 이게 코미디 요소가 이제 나중에 결합이 됐어요. 물론 초기에 조세 루이스 뭐 고든의 영화라든가 뭐 피해 향연이라든가 제가 호러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호 장면을 싫어해가지고 거의 안 보는 영화 장르인데 이 장르 중에서도 이제 좀 코미디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요. 이게 일종의 그 서구 관객들은 이 호러 장르를 일종의 좀 놀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일종의 뭐 고고한 뭐 시체 절단이라든가 뭐 이런 좀 신체 변형이라든가 또 봤으면 좀 끔찍한 장면들 같은 걸 때마다 좀 개그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르의 최고 걸작 그러면 이제 피터 잭슨이 이제 반지의 제왕 이전에 만들었던 데드 얼라이브 같은 영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블데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나중에 애쉬 대 이블데드라고 시리즈물로 만들어진 케이스인데 이블데드 시리즈가 이제 샘 레이미의 1, 2, 3 특히 이제 3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코미디 영화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이제 보통 스플래터 영화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헨슨 가이즈의 작품 원작자는 그 감독 각본은 남동혁 감독인데요. 이 영화가 장편 상업 영화 데뷔작이고요. 2000년대 2007년 경부터 그저 연출부라당 제작진으로 해서 한 2000년대부터 영화계에서 한 20여 년간 활동해 오셨던 감독입니다. 뭐 각색 작업을 많이 참여하신 것은 이제 글 쓰는 능력, 한국 감독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죠. 그런 부분들을 또 갖추고 계신 분인 것 같고요. 이 작품의 흥행 포인트는 사실 좀 처음에는 관객들한테 좀 감이 잡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이 이성민 배우 같은 경우에 나왔던 그 보안관이라는 영화 같은 것처럼 약간 향토 코미디 같은 요소들도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구조적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뭐 우리가 허름한 오두막에서 벌어지는 그런 뭐 악령과의 대결 뭐 이런 장르들이 바로 이제 그 스토리가 이제 이블데드죠. 이블데드란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케빈 인더 우주라든가 뭐 그런 작품들이 쭉 언급이 될 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래셔 무비의 요소들도 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좀 비튼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이 영화는 표현 수위는 이제 물론 설정은 상당히 좀 잔혹한 설정들이 많이 가지고 왔지만 그 원작 캐나다 영화와도 달리 수위를 그냥 상당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가져왔지만 잔혹한 장면, 불편해 보이는 장면들 거의 보이지 영화 속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참살당하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의 시체를 굳이 보여주진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토리를 빨리빨리 전개하면서 설정만 가지고 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 대중관객들이 좀 그 이 죽음이란 코드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미디 웃어야 되는 요소가 정서적으로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영화 속에서의 죽음을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한국 관객들은 좀 그런 걸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들을 은근슬쩍 잘 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제 두 인물이 이제 처음에 근데 흥행포이드가 핸섬 가이즈라는 제목처럼 얘들 뭐 이렇게 생겼지만 사실은 뭐 잘생긴 배우들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그 어, 착각하고 있다라는 약간 좀 향토 코미디 느낌이 좀 나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반대편에 있는 선물이 이제 미나라는 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나하고 얽히게 되는데 이제 공수현 배우가 연기한 거죠. 네, 그 인물들 이 5명의 인물들이 이제 바로 또 이제 미나와 같이 이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 일종의 MT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걸 온 친구들이 그냥 놀러 온 거죠. 펜션 잡고 이제 뭐 별장인지 펜션인지 아마 이 영화 속에 골프 선수가 있는데 프로 선수가 이 친구의 뭐 시골 뭐 고향 이런 쪽의 개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또 옛날에 또 이야기들을 해주죠. 악령 이야기 같은 걸 전해주면서 영화의 이제 앞뒤에 연결고리에 일단은 좀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밥들은 다 던져주고 이런 거 회수하는 것들도 각본상 되게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 영화는 그런 딱 떡밥을 던져주고 나서 나중에 다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 편이라서 이 의문이 좀 덜 드는 편이죠. 물론 뭐 설정 자체가 뭐 오컬트 설정이 말이 된다라고 말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헬슨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3 세력으로는 요 집단이 나오죠. 이제 여기 이제 이 시골 경찰 최 소장이 이제 연기하는 인물이고요. 박지현 배우가 연기하고 그다음에 이규영 배우가 있는데 남순경이 있는데 두 인물은 이제 커플로 다니면서 짜로 다니면서 이 헬성 가이즈라고 하는 중심 인물들에 대한 의심을 품고 인상이 안 좋다고 보는 그런 쪽 입장이고 이 남순경의 경우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약간 양자의 좀 캐릭터 코미디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좀 더 심화되고요. 자, 일단은 뭐 이 영화는 생각보다 이 외모 가지고 노는 코미디가 앞부분에만 좀 몰려 있고 뒤에는 이제 변화가 됩니다. 영화는 한번 그 코미디적 요소로 보면 앞부분에는 이제 약간 그런 좀 아이러니한 코미디가 앞쪽에 조금 나와 있고요. 이 두 인물 이준과 그다음에 이제 이성민이 연기하는 배우들은 실제로 되게 순박한 외모만 약간 뭐 조폭 이미지가 있다고 보이는 것뿐이지 되게 순박한 사람들로 나오고요. 되게 선한 인물들로 등장을 해요. 소개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제 외모에 대한 오해들이 이제 앞부분에 이제 몰려 있는 거고요. 주변 인물들이 이들을 생각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어디에 발을 디디는지 모르고 이미 폐가가 되어 있는 과거 이제 그 퇴마 신부가 머물던 그래서 악령이 이 악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악마인데 악마 구체적 이름이 있는데 그 악마가 봉인되어 있는 그런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이들을 이제 의심하는 인물로 이제 이 박지환 배우가 나오는 순경 소장이 있고요. 근데 이들의 이제 인상이 이렇게 됩니다만 사실은 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의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선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떨어져 있는 죽어 있는 염소를 갖다 치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염소를 죽인 애들은 그냥 치우고 도망을 가버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수고하고 기도하고 묻어주고 이런 식으로 아주 선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외모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 사람들의 오해 같은 게 이제 앞부분에 모여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에 설정상 여기 이제 그 스틸이 많지 않은데 이제 앞에 이들의 첫 만남 영화에 이제 주로 대립이 되는 인물들이죠. 이, 이 주인공들과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봤던 이 청년들 이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요즘에 그 철없고 제멋대로이고 뭐 이런 아이들을 좀 대비시켜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미나는 알바 열심히 해서 열심히 이제 쌓으려고 하는 아이로 이제 언급되고 있죠. 아이라는 언급이 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상구와 제필이 이제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는 되게 시츄에이션 코미디를 계속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 미나가 이제 그 이들이
하는 이제 일종의 낚시 장면을 오해를 하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물에 빠지고 이제 이들을 구하지만 이 외향적인 모습들만 보고 놀래서 이들을 공격하는데 상당히 공격력이 강하다. 뭐 이런 설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처음엔 막 엄청 무서워한 설정이죠. 이들의 이제 이런 스타일들 같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 나머지 친구들은 미나가 납치되었다라는 오해를 하고 접근을 합니다. 물론 영화에는 좀 더 비틀린 플롯이 있어요. 이들이 과연 응징받아야 될 존재인가. 원래 이제 보통 슬래셔 영화의 특징들은 젊은 남녀가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한 응징 차원. 그러니까 영화의 스토리적 개연성, 뭐 빌런이 뭐 뭔가 이유를 가지고 이들을 참살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 영화의 관객들을 위한 도덕적인 타락들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좀 약간 양가적인 이제 감정들을 심어주는 것이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에는 확실하게 이제 이들이 선한 인물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일종의 스토리의 희생양 제의가 돼도 된다라는 약간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이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물은 이제 지금 최근에 드라마에서 아주 악역으로 활동을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들이 거의 이용해 먹는 형인데 더 심지어 형인데 이들을 이쪽에 운전기사 써먹고 뭐 바비큐 시키고 지들은 놀고 뭐 이런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어서 이 친구는 사실은 이제 그 와중에 구원받는 인물이 되죠. 뭐 물론 엄청 고통받습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관계들의 선함이 이제 보여지고 이 미나도 그 사실을 알고요. 진실이 다 밝혀져요. 자신과 같이 놀러 온 아이들의 그 나쁜 성격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 외모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가다가 이 영화의 원래 이제 원작 영화가 결국은 그 되게 블랙 코미디 상황이죠. 이들이 미나를 구하겠다 내지는 뭐 물론 그 안에 내면이 또 있습니다만 뭐 어떻게 오겠습니다. 오해를 끝내 이 외모에 대한 그런 편견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이들 공포에 젖어가지고 한 명씩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상황들이 사실은 이제 생각해보면 끔찍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봉인의 요소들 관객들에게 굳이 그런 끔찍한 상황 자체를 구체로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말로만 설명하거나 그리고 이제 뭐 영화가 이제 얼굴에 이제 크게 자상을 입은 친구의 경우도 그 얼굴을 굳이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냥 피로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아 이미 죽었구나 정도의 모습들만 보여주는 식으로 설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관객들을 충격의 도가니탕으로 빠뜨려내는 그러니까 깜놀하게 만드는 장면을 굳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황 살짝들만 던져주고 없는 웃음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이 캐릭터 연기들의 출중한 배우들, 한국이 일단 배우진들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는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걸 잘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미디 연기를 억지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시츄에이션 상황들을 잘 만드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캐릭터 연기들을 꽤 잘하니까 특히 이제 박지원 배우 같은 경우는 거의 압도적인 그 코미디 연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조연이지만 그런 그 연기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영화적 재미를 줍니다. 이규영 배우도 그 되게 톤이 다른 박지원 배우가 굉장히 좀 설레발을 치고 자기 앞장 서서 가지고 강력계 형사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편견을 결코 거두지 않는 인물로 결국은 등장하는 데 비해서 이규영 배우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이 좀 말려버리긴 합니다만 뭐 엉뚱하게 이 사람도 잘못 받는 판단을 하지 않았거든요 영화 속에서 그래서 고생은 합니다만 역시 또 영화상으로는 일단은 뭐 크게 고통받는 상황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후반부에 갑자기 이제 영화의 원작과 좀 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작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 원작 영화를 지금 일시적이지만 뭐 재개봉인지 뭔지 뭐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금 OTT에서 찾아보기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영화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컬트 무비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충분히 떡밥이 던져져요. 그러니까 전사가 골프 선수의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동네에 이제 봉인된 악마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신부님은 병상에 누워 있다가 그 봉인된 악마가 깨어나자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집어넣고, 후반부에는 그 악마와 대결을 펼친다라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근데 그 상황들은 역시 또 코미디적 요소고요. 이 세 명의 주인공이 일종의 무슨 그것에 대한 학구적,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오컬트 영화들에서 나오는 무슨 퇴마 신부라든가 뭐 이런 개념이랑은 거리가 멀죠. 무슨 우리 저기 그죠? 파묘 같은 영화에 나오는 전문가로서의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그냥 우연적 요소들 같은 것도 좀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배 영화들에 대한 이제 일종의 오마주들을 살짝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우연히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영화의 설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헨슨 가이즈는 어쨌든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이 영화의 특징은 한국 영화는 어쨌든 현실과 좀 연관지어 사고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파묘의 경우도 그렇고 장르 영화라고 하지만 그 현실적 요소들 갖다 쭉 끌어들여 가지고 오히려 관객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헨슨 가이즈는 아예 순수하게 뭐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펼친다는 점입니다. 뭐 사실은 뜬금없는 악마의 소환이라든가 뭐 시골 마을에서 이런 것들이 굳이 뭐 역사적 배경 같은 걸 연결시키지 않죠. 그냥 그런 게 있었어라는 식으로 이제 묵내버려서 그냥 진짜 머리를 비우고 그냥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마 이 영화의 목표였던 것 같고,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다.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아주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플래터 무비라고 하지만 잔혹한 장면들을 정말 최소화하고 지우는 방식을 통해서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괜히 부담감을 줄 만한 설정도 넣지 않아요. 이중과 공수연의 러브라인 같은 것들이 영화에 슬쩍 등장하긴 하지만 이들의 관계를 결코 연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불편해하는 상황이죠. 연하 아저씨와 이게 젊은 청년과의 연인 관계의 설정, 이런 것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설정이니까 관객들이 불편할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그 거리감도 되게 두는둥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되게 영리한 모럴리티를 유지를 하면서 영화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논란의 거리도 없고, 뭐 그냥 이 장르 자체의 설정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영화를 보면서 깰깰거리고 즐기기엔 아주 좋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헨슨 가이즈 뭐 나름 아마 지금 영화 초기에, 개봉 초기에는 이게 이 영화 BP가 아마 수익 분기점이 100만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입소문 좀 탄다면 꽤 흥행이 될 영화가 아닌가 싶네요. 뭐 흥행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자, 어쨌든 헨슨 가이즈였습니다. 저한테는 안 중요하고 물론 영화 만드시는 분들한테 매우 중요하죠. 자, 일단 저는 극장에서 봤고 매우 즐겁게 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